자, 오늘도 박진감 넘치는 암호화폐 세상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을까 한 번씩 쫙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를 봤을 때 달러는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에 이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32,652달러 나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1,300달러 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알트코인들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을 한바탕 뒤집어 놨었던 게임스탑에 관련된 업데이트도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숏을 치르던 헤지펀드가 손해를 보고 나자 월가 및 방송사들에서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갑자기 로빈후드와 TD 아메리트레이드에서 게임스탑 거래를 중지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월가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레딧 모임이라든지 디스코드 모임 같은 경우도 이제 각 회사에서 폐쇄를 시켰다라고 하네요. 폐쇄를 시켰었다가 레딧 같은 경우는 다시 부활을 시켜준 상황인데, 디스코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중지가 된 상황. 뭐 이를 옛날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디 감히 서민들이 귀족한테 대들어,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게임스탑 주식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고, 이에 분개한 개미들이 로빈후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월가의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또한 부풀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중지 못 시킵니다. 탈중앙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게임스탑에 관련된 화제성이 높아지게 되자 이를 놓치지 않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트론의 저스틴 선. 전세계 모든 관심은 나에게, 암호화폐 업계의 대표적 관심종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난데없이 트윗을 올리면서 오늘 밤에 내가 개인적으로 100만 달러어치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를 하겠다, 개인 투자자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월가에게 경고까지 날려줍니다. 조심해라, 아시아인들이 간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모든 아시아인들을 대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숟가락 얹기 뿐만 아니라 젓가락, 포크, 나이프까지 얹기, 이 얹기의 달인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딧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레딧에서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던 레딧의 리워드 프로그램 관련된 개발을 위해서 이더리움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21년 중순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현행 이더리움 1.0의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아직 모든 것이 합의된 것이 아니지만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드 기능을 제한한 라이트 클라이트 인프라 정비, 블록 생성에 관한 페널티 처리, 그리고 블록 생성에 관한 보상 처리 등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은 결국은 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지금 현재 이더리움 상황에 대해서 뉴스 BTC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은 대체적으로 바닥 다지기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비트코인보다도 가격 및 거래량 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이 이더리움 가격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돈 알트는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이례적인 강세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립토 마이클 마찬가지로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 이야기하기를 1300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1600에서 17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가오는 2월달 CME 이더리움 선물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전 CME가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때처럼 이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기 전에 크게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했다가 출시가 되는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업데이트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코인 EGLD에서 이번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가격이 또 좀 올랐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바나나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비트코인 회의론자, 그러면서 동시에 억만장자이기도 한 마크 큐반이 이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을 좀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아베, 이더리움, 스시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미디어는 이 마크 큐바니가 탈중앙 금융, 이 디파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아베만 해도 1억 원어치 이상, 12만 달러 이상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의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다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스시에 이더리움도 또 추가로 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그런 양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역시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에 대한 신탁 서류를 새롭게 또 추가로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폴카닷, 아베, 코스모스 등 3개의 신탁을 추가로 신청을 했고 에이다와 모네로 역시 추가로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코인들은 이해가 되는데 모네로 신탁 서비스를 이제 제출을 했네요. 최근에 외면받고 있는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코스모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손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 4달 전까지만 해도 아베가 막 30달러, 50달러였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거의 30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까지 올라갔죠. 과연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미국 네바다주의 리노의 시장, 이름은 힐러리 쉬브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네바다를 위해서 훌륭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라클 프로젝트 체인링크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최초로 공개적으로 체인링크를 언급한 사례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딱 봐도 체인링크를 엄청 많이 사서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얼마 전에 이 마이애미의 시장이었었나요? 이 프란시스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죠. 그 사람을 태그하면서 당신은 체인링크를 샀었어야 했어요. 아직도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체인링크 연말까지 1000달러 갑니다. 자, 물론 달러 사인은 없었지만은 문맥상을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트윗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체인링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몽땅 짤이라든지 축하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리노의 시내에 가면은 확실히 체인링크에 관련된 이 광고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굉장히 불쾌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들을 위한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이 어마어마한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사무총장, 이름은 어거스틴 카르스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제가 보통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전에는 두툼한 양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양반이 최근에 또 망발을 짓거려버린 것인데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를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희소성과 암호화 기술만으로 비트코인의 교환 기능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자산일 뿐 돈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 발언이 굉장히 이제 거만한 것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디지털 화폐가 정말 필요하다면은 우리 중앙은행들만이 발행을 해야 된다. 중앙은행들만이 안전한 돈을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들만이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혁신들을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화폐를 장악하는 데서 오는 그런 권력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앙은행들이 처음부터 일을 잘했으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애초에 비트코인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온갖 부조리와 부정한 짓들을 해대는 이 중앙은행들의 행태를 보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안되겠다, 사람들을 위한 화폐가 필요하다라면서 만든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긴 한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돈을 언제나 찍고 싶은 만큼 찍습니다. 여기는 연준 의장도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죠. 야후 파이낸스에 의하면은 우리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환영한다. 즉 달러를 더욱더 많이 갈아서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간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이거 정말 시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탐욕에 찌든 것으로만 보자면은 이런 사람들이 더 돼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도살장으로 보낼 수도 없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의 이빨을 드러내기까지 하는데, 자,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성장을 두려워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 부숴버리겠어 라는 그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중앙은행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이 다 그런 식이었었죠. 자, 그들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거래 중지를 시킬 수 없겠지만 가장 크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역시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규제자라면 현재 비트코인 성장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규제를 준비 중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막을 수 없다면 거래를 힘들게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범죄자가 늘면 정부 통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범죄 행위에 활용되는 예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그것을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강력한 규제를 펼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조금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베리 실버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 조만간에 엄청난 자본의 물결이 암호화폐로 흘러들 것 같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88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했었고, 라이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도 매입을 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주고 있고, 그가 예측하고 있는 대로 더욱더 많은 자본의 물결들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 헤지펀드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이 비트코인을 이번에는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던 레이 달리오가 이제는 생각을 바꾼 것이죠. 그는 고객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엄청난 발명품이라고 믿는다. 80%의 손실을 입어도 괜찮을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긴 듀레이션의 옵션 상품처럼 보인다라는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법정 화폐 평가가 절하될 때 이 해지 자산으로서 고객의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두 개의 신규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블랙락에 이어서 브리지워터 역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펀드 및 신탁을 이제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 기관 중심 투자 회사인 원리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내일, 내년, 10년 뒤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공식적으로 레이 달리오나 블랙락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펀드, 비트코인 관련된 펀드가 운용되기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만큼 고객들도 이제 원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이 두툼한 양반, 막아보라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락세에 있는 것은 맞죠.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추세, 이 저항 추세를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면은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넘어설 수 없다라면은 하락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성이 기울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 펌핑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이 조시레이저는 큰 그림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분석을 남겼는데요. 인내심을 가져라. 2016년도, 2017년도 상승장에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들을 여러 번 찍었었다. 그때마다 큰 조정이 왔었고 가격대를 회복하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 정도가 이어졌었다. 앞으로 몇 주가 더 걸리더라도 비트코인은 결국 이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지속적으로 3만 달러 아래로는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 부디 다시 한번 4만 달러 위로 우뚝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이 찰스 에드워즈, 그동안에 엄청난 적중률을 보여줬었던 찰스 에드워즈가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예언이 적중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은 계속해서 좋은 정보 배달 부탁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배달료로다가 광고 영상 재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